세금 잘 알려주는 쌤언니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에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월 달에 있는 신고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2020년 2기 확정 신고가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4분기인 10월에서 12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1월 2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2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1월 25일까지,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도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역을 1월 2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들의 신고 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해 주었습니다.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연장되었기 때문에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있으니까 좀 자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2020년에 있었던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미 7월에 신고하실 때 혜택을 보신 개인 사업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느냐? 6개월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배제 업종을 운영하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이 배제 업종이란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유흥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6개월의 공급가액,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사업장이 두 가지다. 그러면 사업장별로 이 4천만 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장을 합쳐서 4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0월에 오픈을 해서 10, 11, 12 이렇게 했더니 3천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6개월을 한산하게 되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매출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사업자이면서 매출 요건이나 업종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감면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대해서는 원래는 일반 사업자라면 일반 사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나오는 세액이 있고, 내가 만약 이제 간이가세자였을 때는 얼마의 부가세를 내는지, 간이가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공급가액의 10%를 곱한 다음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이가세자 기준으로 계산한 세금 을 산정해서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의 차이만큼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간이 가세자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혜택이 커요. 그래서 저번 1기 확정신고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가세 조금 내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감면 신청을 작성해야지만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감면 신청서도 홈택스에 보면 신고하기 바로 전에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2020년에 있었던 부가가치세 납부 경감 혜택이 2021년에는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간이가세자 제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정되는 내용으로 첫 번째, 간이가세자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네, 2020년 현재 간이가세자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 대가, 부가세를 합친 전체 매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면서 간이가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지 않고 전문직이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간이가세자로 신청을 해서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을 8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4,800만 원 미만이었는데 개정되어서 8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간이가세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개정되는 데는 두 가지 이상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 8천만 원 기준을 합산할 때는 이 두 사업장을 합쳐서 또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간이가세자는
아무래도 이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들 대상으로 좀 일반적인 사업자들보다는 세금 납부 의무라든지 세금 신고의 각종 의무에 대해서 좀 면제시켜주는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0년에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감면에서 이제 6개월에 4천만 원이니까 1년은 사실 8천만 원인 분들이 간이가세자처럼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21년에는 아예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자 기준 금액을 아예 4,800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이가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 금액도 상향됩니다. 네, 간이가세자는 좀 세금 부담을 많이 경감해주게 되어 있어요. 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든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도 납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준이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매출, 부가세를 합친 전체 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냥 부가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 해도 됐었는데요. 이 금액의 기준도 상향해서 4,8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전체 매출의 합계액이 4,80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아예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혜택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월 매출이 한 4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부가세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달라지는 점은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사실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고요. 영수증을 발급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자가 이제 4,800 말고 8천만 원도 생기면서 이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던 분들은 원래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간이가세자로 범위가 넓어졌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발급하지 않고 있던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개정의 적용 시기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합니다. 네 번째로 달라지는 점은요. 간이가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매입세 공제도 허용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이가세자 제도가 4,800에서 8,800이라는 이제 새로운 단계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반 가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로부터 공급받은, 그러니까 간이가세자한테서 물건을 사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간이가세자가 4,800이 8천만 원 됐으니까 이 사이에 있던 사람들에서 받은 것도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 또 4,800 기존의 간이가세자였던 사람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 공제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4,8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지금 이제 부가세를 납부 의무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가세를 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매입세 공제도 안 해주겠다 이런 제도인데요.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이 간이가세자가 8천만 원까지 이제 넓어지긴 했는데 이 4,800만 원 이하인 기존의 간이가세자와 그 이상의 간이가세자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절충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간이가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도 매입세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간이가세자들에게도 세금계산서 미수치 관련 가산세를 신설했습니다. 간이가세자더라도 세금계산서 미수치 가산세가 적용되어서 이제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게 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받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0.5% 부과하겠다라고 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반 가세자의 경우에는 이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이제 1%인데요. 간이가세자는 0.5%를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는 간이가세자의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점입니다. 현재는 이제 일반 사업자나 간이가세자들도 면세 대상인 농산물 등을 구입했을 때 일정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음식점 같은 경우에 9분의 9
음식점이 아닌 경우에 106분의 6, 그리고 102분의 2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면세, 계산서를 발급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는 이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복이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업자들도 간이가세자처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는 부가세에서 업종별 부가율인 10%부터 30%를 곱해서 그 금액 납부를 하게 되니 이미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이런 의제 매입 세액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을 인하합니다. 사업자가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사실 카드 수수료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카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 가세자인 경우에는 1.3%, 그리고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2.6%를 적용해주고 있었어요. 간이가세자도 똑같이 일반 가세자처럼 1.3%만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준 만큼 이런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나 의제 매입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거나 없애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가세자의 예정신고 납부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들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신고 내역을 1월 25일 1년에 한 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출액이 많이 줄어가지고 세부담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사유로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예정 신고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가세자는 앞서서 살펴봤던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이지만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게 아니라 예정 신고를 반드시 하라는 내용입니다. 간이가세자가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서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제 예정 신고를 해달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좀 간이가세자 쪽에서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세부담이 경감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좀 달라지는 혜택이나 신고 방법이나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나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서 지키셔야 불이익이 없겠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챙길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언니 박송희 세무사였습니다. 안녕.